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카운터 사이드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출시된 모바일 게임입니다. 전 클로저스 총괄 PD였던 류금태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 비사이드에서 개발을 맡았으며 넥슨이 현재 유통하고 있습니다. 2D 횡스크롤 수집형 전략 액션 RPG이자 어반 판타지 모바일 게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노멀 사이드와 차원의 경계 저편에서 현실을 침식하는 이면 세계 카운터 사이드, 관리 실패로 인해 인류를 위협하는 침식체와 이 침식체에 맞서는 민간 군사 기업의 이야기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메뉴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총 3개의 패널로 구성이 됩니다. 메뉴들은 기본적인 스토리 진행에 따라 차츰 해금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메인 스토리 및 이벤트 등 전투 진행을 담당하는 작전, 파티, 소대 편성을 하는 편성과 PVP인 건틀렛, 캐릭터 뽑기인 채용, 캐릭터 및 장비 강화 등을 하는 본사 메뉴, 파견 퀘스트 등이 진행되는 월드맵, 자신이 보유한 캐릭터와 함선 양을 보여주는 관리부, 캐릭터, 함선 리스트 및 팀별 수집 보너스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도감과 이름 그대로 보유한 아이템들을 볼 수 있는 창고, 브랜드 개념인 협력사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의 배경이 되는 플레이어가 회사 경영자란 입장이라 각종 메뉴 명칭이 이에 맞춰진 컨셉으로 보입니다. 전투는 팔라독이나 양코 대전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드 자체는 횡스크롤로 짜여져 있고 일정 시간마다 획득되는 자원을 바탕으로 필드에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배치된 캐릭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대치한 적과 전투가 이루어지죠. 캐릭터에는 카운터, 솔저, 메카닉의 3가지 타입이 있으며 총 7가지 병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상과 공중 캐릭터가 갈려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 공격, 공중 공격, 전천후 공격으로 갈리니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상 공격 캐릭터는 공중 공격이 불가능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 타입을 적에 맞춰 편성할 필요가 있네요. 병종 중에는 스트라이커, 레인저, 디펜더, 스나이퍼가 상성관계에 있으며 또한 타워와 시즈 또한 상성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존재하는 이 상성 간의 전투에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 진행에 있어 유저가 컨트롤하는 요소로서는 캐릭터의 배치와 궁극기의 발동, 함선 스킬 정도로 상당히 간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소개는 다른 유튜버들 영상들이 원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몇 가지 게임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인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경향이 강합니다. 메뉴의 애니메이션 처리, 인게임 캐릭터의 모션, 메인 스토리에서의 CG 표현이라든지 각종 이펙트 등으로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쪽으로 맞춰진 인상이 강하네요. 일단 보는 면에서는 화려함으로 인해 시선을 끌 수 있는 느낌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다른 덕후 감성 게임에 비하면 여성 캐릭터만 잔뜩 나오는 게임이 아니라 남성, 여성, 메카닉 등 다양한 성향에 대응하려는 시도 또한 보여집니다. 흔히 여캐만 잔뜩 나오는 게임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그나마 접근하기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여캐 일러스트들이 나름 취향에 맞는 편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컨셉의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 흔히 말하는 C병류보다는 대중적으로 어필하기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이 화려한 비주얼 때문에 인게임에선 오히려 정신사나운 전투가 있겠습니다. 전투의 특성상 아주 압도하는 스펙의 플레이가 되어버리면 필드에 다수의 캐릭터가 뒤섞여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궁극기 발동 커딩과 더불어 이 화려한 이펙트들로 인해 각각 캐릭터들의 행동과 상황 파악에 불편할 수 있을 수준이 됩니다. 클래스별 상성관계가 있음에도 혼전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구분하기도 어려운 화면 상태가 되다 보니 화려한 비주얼이 난전 시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비주얼과 맞춰 이 전투 시스템 자체가 재미를 끌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게임은 등장하는 적 캐릭터에 따라 플레이어가 차후 투입 때 캐릭터를 누구로 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화려한 이펙트와 난전 상황에서는 이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캐릭터 투입은 4명까지만 하단 스택 방식으로 배치받고 투입시켜야 되는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더욱이 게임 특성상 캐릭터 중복 투입도 불가능하다 보니 좋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보면 플레이 허들만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화 구성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인게임 재화의 종류가 쓸데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크레딧과 행동력인 이터니움 외에도 유료 재화인 관리국 기념조합, 그리고 다른 자원으로 교환하는 데 쓰이는 쿼츠가 따로 있어서 유료 재화를 구매하고 바로 다른 자원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닌 주화를 구매하고 쿼츠로 교환해서 다른 자원으로 교환하는 쓸데없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특수 재화도 존재하다 보니 상점란에 가보면 쓸데없이 구성만 늘려놓은 인상마저 들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캐릭터 육성에 너무나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레벨링은 통상적인 전투로 얻는 경험치 외에 사장실에서 연봉 협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회사가 컨셉이라서 나름 신선한 방식이었지만 시도하려면 연봉 협상권이 별도로 필요하며 다른 게임의 레벨링에 비하면 상당히 불편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는 크레딧도 레벨이 오르는 수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고요. 여기에 강화 이식으로 다른 유닛들을 소모해 작전 능력을 올리고 스킬 레벨도 별도로 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크레딧 및 캐릭터 자원 소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계 초월 방식으로 같은 캐릭터를 소모해서 최대 레벨 1개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캐릭터 육성이 매우 불편합니다. 동일 캐릭터가 없어도 적성 핵이라는 아이템을 대신 소모하는 방법 또한 있지만 소모량은 많으면서 수급량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저들의 템포를 늦추기 위한 설계라고 보여지지만 초기 입수한 캐릭터들 레벨을 25까지 키우는 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는데 이러한 재료 구조로 인해 레벨링이 막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카운터는 한계 돌파를 하지 않으면 궁극기도 해금되지 않는 구조라 더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또한 레벨 디자인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다수의 게임은 초기 스토리 진행에 있어 자연스레 운영되는 파티가 육성되어가며 스토리 진행에 장벽을 많이 느끼지 않는 구조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기본 스토리, 이벤트 진행에서조차 레벨 디자인이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성장 곡선이 완만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중간중간 확 올라가는 인상이 있어서 스토리를 쭉쭉 진행하다가 몇 번씩 장벽에 부딪히게 하는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진행 중인 발렌타인 이벤트에서는 레벨 20에서 다음 스테이지가 레벨 50으로 뛰어넘는 레벨 디자인이 있는데 과연 생각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구성이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 게임의 캐릭터 육성은 나름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러한 레벨 디자인은 게임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략 종합해보자면 비주얼적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게임이라고 보여지네요. 타 게임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참조한 듯 하지만 장점 외에도 단점들도 혼합되면서 오히려 단점들이 더 크게 부각되는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오픈 초기이다 보니 추후 패치 등을 통해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선되지 않으면 게임 흥행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듯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카운터 사이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아주 많은 플레이 타임을 가졌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간단하게 플레이를 해보면서 느꼈던 바를 정리한 것이기에 다수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한 바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